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되고 막상 다녀오면 즐거웠다기보다 괜히 더 피곤해진 느낌이 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성격이 나빠진 건 아닐까? 이러다 점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오늘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현상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 때문도 아니고 사회성이 사라져서도 아니며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현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에너지 사용 방식과 관계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을 덜 만나고 싶어지는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반응인지 아니면 관리가 필요한 신호인지,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의학, 심리, 생활 습관 관점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혼자가 최고다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줄이고 어떤 관계는 남겨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는 여러분이 틀려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충분히 쌓인 경험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에너지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설명.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와도 하루 정도 쉬면 다시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회복이 필요한 활동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대화하고 이동하고 표정 맞추고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몸과 뇌에는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사례.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만남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져요. 즐겁게 다녀왔는데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난 날은 그날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속도의 문제입니다. 해설. 의학 생리적 관점.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의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동안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처리하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젊을 때보다 더 오래 남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즉, 같은 만남이라도 예전보다 에너지 소모량은 커지고 회복 능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몸이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약속은 1개 이하로,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 만남, 좋은 사람이니까 자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회복이 힘든가. 이 기준만으로도 만남의 질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의미 없는 대화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든다. 설명.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덜 만나고 싶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화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야기의 깊이와 상관없이 함께 떠들고 웃는 것만으로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에 들이는 집중력과 에너지의 비용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도 없고 결론도 없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대화는 그 자체로 피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결국 불평으로 끝나는 이야기잖아. 말은 계속 오가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때 드는 감정은 짜증이라기보다
지침에 가깝습니다. 해설, 심리 인지 관점. 나이가 들수록 뇌의 인지 자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없는 대화, 반복되는 이야기, 감정만 소모되는 말들은 빠르게 비효율로 분류됩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모든 대화에 성실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는 천천히, 목적 없는 모임은 횟수 줄이기, 불필요한 설명이나 반응 줄이기,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인정할수록 사람 만남은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3. 감정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설명.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기분을 맞추고 말의 강도를 조절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감정 노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 노동이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대화보다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집에 와서 계속 곱씹게 돼요. 사람 만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요. 이때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 피로보다 정서적 소모에 가깝습니다. 해설, 심리, 정신건강 관점. 나이가 들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회복 탄력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감은 그대로인데 회복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 부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은 무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모든 관계에서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소모가 큰 만남은 거리두기, 불편한 화제에는 깊이 반응하지 않기, 말의 양을 줄이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해지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인정하면 사람 만남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4. 과거 경험이 필터처럼 작동한다. 설명.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만날 때 지금 이 사람만 보지 않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과거에 겪었던 관계의 기억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장면, 불편했던 순간, 후회가 남았던 만남이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거 경험은 사람을 판단하는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실제 사례,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어요. 결국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요. 다시 설명하고 다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마음이 먼저 조심스러워집니다. 해설, 뇌 심리 관점.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새로운 관계를 가능성보다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봅니다. 과거에 불편했던 경험은 뇌 속에서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상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뇌는 자동으로 묻습니다. 이 관계 안전한가? 예전처럼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반응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지 않기, 가볍게 만나고 천천히 판단하기, 과거 경험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기,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심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감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감각을 존중할수록 불필요한 만남은 줄고 편안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이 실제로 편해진다. 설명. 젊을 때의 혼자는 대개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표정을 살필 필요도 없고 내 리듬대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쪽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아무도 안 만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졌어요. 이건 외로움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잘 느끼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설. 생활 습관, 신경계 관점. 혼자 있을 때 우리 몸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소리, 표정, 대화, 이동 같은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면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안정 상태가 회복과 직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해서 사회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죄책감 갖지 않기. 완전한 단절은 피하고 최소한의 연결 유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회복 루틴 만들기.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6. 관계의 손익계산이 분명해진다. 설명.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에너지가 빠져도 버티면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실제 사례.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하기만 해요.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괜히 지치고 후회돼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이건 계산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해설. 성숙 심리 관점.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 의미가 남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차가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멀어지고 회복을 주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관계를 다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남는 사람 위주로 죄책감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는 줄이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지 않기.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사람 만남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7. 내 삶의 리듬이 더 중요해진다. 설명.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움직여야 몸이 편한지 이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깨는 만남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이런 말씀 익숙하실 겁니다. 약속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가 흐트러져요. 저녁 약속만 잡혀도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나가기가 싫어져요.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더 정확히 듣게 된 결과입니다. 해설.
생활 리듬, 건강 관점.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식사, 운동 리듬이 조금만 어긋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밤늦은 약속,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이동이 많은 만남은 신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싫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리듬을 지키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행동 지침. 이 시기에는 관계보다 컨디션을 우선 기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 시간은 내 리듬에 맞춰 정하기. 무리한 일정에는 요즘은 힘들다라고 말하기. 내 컨디션을 설명하는 문장 미리 준비하기. 예를 들어, 요즘은 저녁 약속이 힘들어요. 아침에 움직이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말은 이기적인 변명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의사표현입니다. 엔딩.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7가지 이유,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에너지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의미 없는 대화에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을 떠안는 감정 노동이 버거워집니다. 넷째, 과거 경험이 사람을 바라보는 필터가 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여섯째, 관계에서의 손익이 자연스럽게 계산됩니다. 일곱째, 내 삶의 리듬과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7가지 변화는 성격이 나빠져서도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의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만남은 남기고 소모만 남는 관계는 줄이는 것. 이것이 지금 시기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을 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변화는 후퇴가 아니라 조정이고 성숙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